동아랑 동시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자, 이지영이 엮어나가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 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네,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3월이에요. 3월은 시작의 달이기도 한데요. 새 학기를 맞아서 낯설지만 설레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오늘 경칩이라고 해요. 네, 경칩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경칩하면 떠오르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땅이 높기 때문에 개구리가 땅에서 깨어나죠. 아, 그러기도 하죠. 네, 우리가 이제 경칩은 24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데요. 입춘, 우수, 경칩이잖아요. 이제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고 하는데 이때가 좀 그런 때이고요. 그리고 이때 또 우리가 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흥리를 이때 하면 탈이 없다고 그래요. 오. 네, 그래서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거나 이런 일을 이때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시작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눈도 많이 오고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사람들도 동물도 건강하게 희망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또 땅이 녹으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라고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3월은 시작의 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게, 희망차게 우리 동아랑 동시랑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동시집을 한 권 들고 왔어요. 네, 제목. 제 거 동시집은 늘 제목이 좀 재밌었잖아요. 어떤 거냐면요. 프라이팬을 타고 가는 도둑 고양이라는 동시집이에요. 제목 자체부터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네. 김용 시인이라고 그 시인이 시를 쓰고요. 홍성지 그림의 책인데요. 제목이 아까 프라이팬을 타고 가는 도둑고양이라고 했는데 연상되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한데 네. 그냥 제목 자체로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제목으로만 봐서는 네. 재밌을 것 같다고요? 네. 과연 그럴지. 그러면 그 프라이팬을 타고 가는 도둑고양이 어떤 고양인지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이 동시집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제 1부는 달려라 공중전화로 12편의 동시가 실려 있고요. 달려라 공중전화? 네. 네. 2부는 코끼리가 사는 아파트로 12편의 동시. 이것은 좀 제목과 같은 동시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3부는 파란 대문 신발 가게로 역시 12편이. 그리고 마지막 4부는 쉿! 우리 동네 저수지의 비밀 해서 역시 12편이 실려 있습니다. 저 그러고 보니까 4부까지 골고루 12편씩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도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코끼리가 사는 아파트. 그래요. 코끼리가 사는 아파트는 정말 튼튼하고 네. 커야 되잖아요. 네. 궁금해요. 아, 과연 코끼리가 그 코끼리일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자, 그럼 동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는 3학년 8반이라는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8반 김뇽. 3학년 8반 교실 앞 아까시 나무 위에 까치 부부가 집을 지었습니다. 친구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던 아까시 나무는 까치 부부에게 날개와 하늘을 얻었습니다. 뿌리도 없이 떠돌던 까치 부부는 축구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얻었습니다. 서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밤새 전화 넣어보거나 쿡쿡 옆구리 찔러보지 않아도 함께 울고 웃어야 하는 3학년 8반이 되었습니다. 툭하면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는 날도 많겠지만 뽀뽀 한 번이면 볼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지겹다는 엄마처럼, 엄마가 지겹다는 아빠처럼. 이런 동시인데요. 3학년 8반이라고 이제 그 교실 앞에 아까시 나무에 사는 까치 부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친구도 없던 외롭던 아까시 나무는 날개와 하늘을 얻었고요. 그리고 뿌리 없이 떠돌던 까치 부부는 축구도 할 수 있는 운동장도 얻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나눠주는 사이가 된 아까시 나무와 까치 부부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의문을 좀 가져봤거든요. 왜 하필 3학년 8반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3학년 8반일까요? 학교가 네.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8반까지 있다는 건 컸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요즘은 4반? 4반? 네, 3반이나 4반? 이 맞아요.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긴 8반까지면 굉장히 학교가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학년 8반 큰 학교. 네네.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숫자를 가지고 모양으로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오. 네. 3은 날개를 좀 담기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3을 돌려서 배치하고 또 바르게 배치하고 하면 두 개가 합쳐져서 8이 되기도 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채워주는 이 동시의 특성을 숫자를 통해서도 잘 나타내기 위해서 3학년 8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오라.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숫자가 3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요? 네, 맞아요. 근데 각각의 3이 아니라 제대로 뒤집어진 3을 이리저리 놓아가면서 8이라는 숫자를 완성하는 것. 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3과 8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네. 이거는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시를 쓰기 위해서 그러시겠죠. 시 쓰는 분들은 고민은 일단 네. 많아야 되니까. 딱 보고 저건 3이고 돌리면 8이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일 뿐이고 시인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동시에 마지막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빠가 지겹다는 엄마처럼, 엄마가 지겹다는 아빠처럼으로 맺었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과연 진심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아이가 생각하기에 동심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른들의 투정으로 읽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지겹진 않았을 것 같다. 진심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첫 동시를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일부에서 또 다른 두 번째 동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깔거리는 꽃밭, 김융. 꽃도 암놈이 있고 수놈이 있어? 노랗게 개은알이 핀 날 동생이 물었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살금살금 학교로 갔다. 꽃밭으로 갔다. 잘 봐. 내가 오줌을 누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는 꽃은 암놈이야. 그럼 수놈은? 너처럼 깔깔거리는 꽃이야. 자, 이런 시인데요. 이 시를 들으니 어떤가요? 이 논리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모르겠어요. 전 그냥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기만 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암수를 구분한다고 그 모든 꽃밭에 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암수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여기 그 창피해서 안 본다. 이거 고개 숙인 놈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순놈은 깔깔거리고 웃는 놈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발상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꽃의 암수를 시를 해서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꽃피는 눈사람이라는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꽃피는 눈사람 김융. 눈사람이 집으로 갑니다. 낮엔 햇빛하고 밤엔 달빛하고 왔던 길 돌아갑니다. 눈사람과 신나게 놀던 바람이 훌쩍훌쩍 웁니다. 우두커니 구경하던 나무들도 뚝뚝 눈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대문간에 묶인 강아지처럼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눈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꽃을 데려와야 합니다. 저만치 꽃피는 봄이 온다고 동네 어른들은 난리법석이지만 나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눈사람이 엉엉 울면서 데려온 꽃들이 미워질까 밤새 콜록콜록 꾀병을 부립니다. 네, 이런 동시인데요. 눈이 녹고 그리고 눈사람도 돌아가서 꽃을 데려와야 하고 이 동시를 읽다 보니까 봄이 오는 느낌이 좀 훅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무도 바람도 슬퍼하고 또 울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른들만 난리법석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봄이 오니까요. 아, 봄이 오면 어른들은 좋은가요? 네, 겨울이 더 길었으면 눈사람이 더 오래 남아있었으면 하는 동심이 좀 느껴지는 시였는데 정자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도 봄하고 여름을 좋습니다. 아, 네. 네, 여기 보면 지금 동장군이 물러가야 네. 낮에는 햇빛하고 밤에는 달빛하고 이렇게 왔던 거는 꽃샘 바람을 말하지 않을까 해서 동장군도 물러가면서 꽃샘 바람이 불어줘야 완벽한 봄이 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눈사람이 되돌아가고 끝이랑이 온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눈사람의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눈사람이 서운해하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한 계절을 좀 좋아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한다고 해도 이게 계속 그 계절만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서로 좀 자리내줌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절이 변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것, 과일, 뭐 곡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람들 마음에도 꼭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살고 싶은 삶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놓은 곡이기도 한데요. 인디언 순이의 나무의 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초록별 뜬 푸른 언덕에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딱따구리 옆구리를 쪼아도 벌레들 잎사귀를 갉아도 바람이 긴 머리 끌어놓아도 아랑곳 없이 그저 묵묵히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아름드리 어엿한 나무가 만개한 꽃처럼 날개처럼 너를 품고 너희들 품고 여우비 그치고 눈썹 탈 땐 밤 가지 끝 열어 어린 새에게 밤하늘을 보여주고 북두칠성 고래별자리 나무 끝에 쉬어가곤 했지. 새파란 별똥 누다 가곤 했지. 찬찬히 숲이 되고 싶었지. 다람쥐 굶지 않는 넉넉한 숲 기대고 싶었지. 아껴주면서 함께 살고 싶었지. 보석 같은 꿈 한 줌 꺼내어 소색거리며 일렁거리며 오래오래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네, 인디언 순이의 나무의 꿈 들으셨습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운 노래죠?
네, 나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동시 2부, 코끼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책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프라이팬을 타고 가는 도둑 고양이라는 동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프라이팬을 타고 가는 도둑 고양이 김융. 우리 동네 구멍가게와 약국 사이를 어슬렁거리던 고양이. 쥐약을 먹었대요. 쥐가 아니라 쥐약을 먹었대요. 우리 아빠 구두약 먼저 먹고 뚜벅뚜벅 발소리나 내었으면 야단이라도 쳤을 텐데. 구멍가게에 빵을 훔쳐먹던 놈은 쥐인데 억울한 누명 둘러쓰고 쫓겨다니던 고양이. 집도 없이 떠돌다 많이 아팠나 보아요. 약국에서 팔던 감기 몸살약이거나 약삭 빠른 쥐가 먹다 남긴 두통약인 줄 알았나 보아요.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고양이. 구멍가게 꼬부랑 할머니랑 내가 헌 프라이팬에 담았어요. 죽어서는 배고프지 말라고 프라이팬을 비행 접시처럼 타고 가라고 토닥토닥 이팝나무 밑에 묻어주고 왔어요. 자, 어떠셨어요? 이 동시를 읽을 때 저도 좀 약간 울컥 올라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마음이 아픈 좀 동시죠? 네, 길고양이의 그 마지막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네. 네,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마음이 좀 좋지 않네요. 아, 그래요. 네. 고양이에 관한 시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제가 읽은 동시들은, 그리고 시들은 늘 억울한 고양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참 많았었어요. 네. 쥐약을 먹은 고양이에 대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거든요. 구두약을 먹었으면 야단이라도 쳤을 것인데 라는 부분에서도 그 마음이 좀 나타나고요. 그리고 헌 프라이팬을 타고 비행 접시처럼 타고 가라고 거기 담아주고 이팝나무 밑에 묻어주는 할머니와 그리고 이 동심이 좀 뭉클했던 그런 동시였던 것 같습니다. 도둑고양이 많이 욕먹고 그러긴 하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홍시라는 동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홍시 김융. 늙은 감나무 가지 끝에 얼굴 시뻘개지도록 매달려 할미야 할미야 까치 오기 전에 얼른 묵으라. 이 없는 우리 할머니 위에 대롱대롱 씨앗 속에 할머니 숟가락까지 꼭 품고 있어요. 네, 짧은 동시인데요. 홍시의 마음이 지금 글에 드러나 있는 동시예요. 끝까지 매달려서 얼른 할머니 보고 먹으라고 하는데요. 홍시를 보고 그 마음을 또 생각해내는 그 시인도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정자님은 홍시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는지. 먼저 그 홍시라는 그 대중가요가 있는데 네. 이 주제가 엄마를 생각하고 썼던 네. 노래라고 해요. 나훈아의 노래 말하죠? 아, 네, 맞습니다. 생각이 난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홍시 보면 일단 임신했을 때 그 우연히 그 시장다리를 지나가는데 네. 갑자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한참 되돌아서 그때는 지금처럼 물가가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10,000원을 주니까 네. 4개를 주더라고요. 4개. 이거 하나 먹고 나머지 3개는 친정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아, 또 거기서 아버지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근데 아이가 홍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 아기 가졌을 때는 먹었는데. 맞아요. 네. 네, 이 짧은 동시는 보면 참 홍시가 할머니 보고 까치밥 되기 전에 얼른 먹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처럼 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민기뉴라는 가수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이 민기뉴가 부르는 나의 모든 이들에게 이 노래, 위로를 주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기뉴가 부릅니다. 나의 모든 이들에게. 그래도 돼, 다 괜찮아질 거야. 슬퍼해도 돼, 다시 나갈 거니까. 말해줘도 돼, 너의 비밀 같은 것. 내가 다시는 안 아프게 해줄게. 너가 아픈 것 다 이해할 거야.
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해줄게. 아파해도 돼, 금방 나아질 거야. 쉬어가도 돼, 너무 달려왔잖아. 원망해도 돼, 내게 상처 준 것들. 내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나 그 아픈 거 따라줄 거야.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채줄게. 내게 날카로운 가시일 때도 내가 마음 열어 사랑할 거야.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해줄게.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해줄게. 다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해줄게. 네, 민기뉴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동시는 3부의 파란 대문 신발 가게라는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대문 신발 가게 김융. 파도에 묶인 크고 작은 배들. 고래가 신는 큰 신발에서부터 멸치에 앙증맞은 신발까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신는 신발들. 바닷속에서 맨발로 살던 물고기들은 투덜투덜. 신발이 싫겠지만 무트로 올라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빨 사나운 상어도 고등어도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파도에 부서진 대문이 삐걱거리는 묵호항.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위한 파란 대문 신발 가게에는 오징어 신발이 가장 많습니다. 라는 동시입니다. 자, 묵호항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고기들도 나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배와 신발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나요? 물고기들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거. 신발을 신고 얼른 도망가요? 네. 그래서 신발이 필요할까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잡혀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야 살죠. 아, 그랬구나. 네. 바다에 살 때는 신발이 좀 필요가 없겠죠? 네, 이제 무트로 올라오면 신발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투덜댄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 잡혀와서 먹히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잡혀오기 싫은 모습을 그렇게 투덜댄다라고 했고, 발이 많은 오징어. 오징어도 이제 신발이 좀 많아야겠는데,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네. 오징어는 몇 켤레의 신발이 필요할까요? 저요. 네. 발이 10개이기 때문에 네. 5켤레의 신발이요. 그걸 맞추신단 말입니까? 아, 네. 오징어 발만 똑똑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5켤레의 신발이 필요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물고기나 그런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무트로 올라오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쵸. 죽음으로 보지 않고 신발 가게로 보는 이런 발상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미에 관한 동시인데요. 거미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김융. 화르르 바람에 떨어지는 예쁜 꽃잎을 보면 거미줄을 뽑아 꿰매고 싶을 거다. 나풀나풀 나비에게 바느질을 하라고 꼬드기고 싶을 거다. 자, 예쁜 꽃잎을 좀 꿰매고 싶은데 나비를 시켰습니다. 네, 거미가 나비를 시켰나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네,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어찌 될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 네. 보면 바느질을 하라고 꼬드기고 싶을 거다. 네. 거미 밥으로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거미줄에 걸리면 그래서 동시를 못 쓰십니다. 네. 왜냐하면 자 꽃잎이 저도 거미줄에 꽃잎이 걸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거미집의 인테리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꽃잎이 걸리고 나비도 걸렸어요. 네, 늘 그냥 나비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 꽃잎을 거미줄에 걸린 걸 나비도 있으니까 나비가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역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왜냐면 그 집의 화분에 네, 거미줄이 많이 너무 있죠. 많이 네, 쳐지고요. 많이 있어요. 저는 철쭉 그 꽃가지에 네, 그 거미줄이 너무 많이 쳐져 있는 걸 보고 처음엔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거미줄이 쳐질 거라고. 맞아요. 밖에 더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동시입니다. 아쉽다고 하셔야죠. 아니요, 이거는 아까 그 제가 궁금하다고 했던 아직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부분 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럴 줄 알고 마지막 동시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2부에서 있었던 건데요. 네네. 아까 코끼리가 사는 아파트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아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아파트에 사는지. 네. 좋아요. 코끼리가 사는 아파트 김용 604호 코올릭에 새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6층에서 1층으로 1층에서 다시 6층으로 코를 훌쩍거리며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훌쩍훌쩍 코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비스켓처럼 감아올린 코가 길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사람들 흘깃흘깃 쳐다보지만 엄마가 타고 다니는 빨간 티코를 감아 올릴 때까지 새봄이 코는 길을 잡아당길 거예요. 집으로 오는 모든 차들이 빵빵 새봄이 콧구멍 속으로 빨려들고 있어요. 자, 아까 궁금하다는 코끼리가 사는 아파트. 어떤 코끼리가 살고 있었나요? 전 진짜 코끼리가 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글귀를 보니까 네. 정말 코끼리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코올릭의 새봄의 콧물. 네. 그 콧물의 코였어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엄마를 같이 기다리는 그런 콧물인데요. 저 이 동시를 읽으면서 어린 시절 좀 추억도 생각이 났거든요. 자, 콧물 흘려보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이 겨울철, 네, 겨울철에는 네, 3월에도 또 꽃샘추위에 콧물 흘리기도 하는데 장소가 좀 아파트로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때처럼 코 흘리는 친구들이 네. 없죠. 네. 오늘은 이제 저는 김용 시인의 동시집 프라이팬을 타고 가는 도둑 고양이로 함께하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네. 무척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이 시간대가 저희 방송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잘못하면 졸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졸리지 않고 잘 들으셨는지 전 궁금합니다. 이제 3월 5일인데요. 동시는 저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이어서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채널 고정하시고 동화의 세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약속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린 노래는 이승윤의 여백 한 켠에입니다. 신기루와 춤을 추던 밤에 마치고 나는 눈을 뜹니다. 한 그루의 꿈은 몇 개의 열매를 맺을까. 나는 빈 가지예요. 허가 없었던 실은 태어나
얼마 전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풍란 한 뿌리를 선물 받았다. 혹시 하고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석부작을 하려고 키우는 중이라며 흔쾌히 나눔을 해주셨다. 정말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는 같이 간 지인에게 멀리 크게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라며 자랑을 했죠. 원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말도 떠오르는데 이만큼 기분이 좋았다.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고 싶어 우리 집 분위기를 익혀주고 있으며 다시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손뜨기 수세미를 전해주려고 한다. 석부작, 난이나 분재 등을 돌에 붙여 자라게 하여 만든 관상 장식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안녕하세요. 동화랑 동시랑의 동화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꾸미고 가꾸고 키우는 등 여러 가지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영님, 네. 키우고 가꾸는 것을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영님께서는? 아, 제가 하는 거요? 네네. 네, 저는 율마, 굉장히 큰 율마를 기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 벤자민 자스민. 자스민? 네네. 그리고 장미여부, 사랑초, 난, 그리고 여러 수경재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가꾸고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네네. 지영님이 가꾸고 키우는 것들은 저한테는 다 어려운 아이들인데요?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저는 네. 씨를 뿌려서 키우는 것도 해보고 있거든요. 아, 그거 좋죠. 네. 음. 저는 근데, 씨를 뿌려서 키우는 거면 뭘 키우시나요? 저는 화분에 네. 바로바로 따먹을 수 있는 채소. 아, 상추 뭐 이런 것. 아, 그렇구나. 채소? 근데 저는 좀 먹을 수 없는 것을 기르는데 참 경제적이시네요. 먹을 수 있는 걸 기르시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영님은 시인이시잖아요. 저는 씨를 못 쓰잖아요. 아, 그러면 아니에요. 근다고 먹을 수 있는 걸 따는 건 아니죠. 네. 이게 경제적인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건 감성이 또 문제네요. 아닙니다. 제가 더 게으를 수 있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좀 커가는 거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씨 뿌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진짜 하루게 다르게 다르니까 재밌기도 해요. 재밌겠네요.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르고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워도 땅이 녹아가고 봄이 왔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릴까 고민하시는 동안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인희가 부릅니다. 봄이 오는 길. 산 너머 좁은 터노설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음을 감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노설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넘어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봄은 또 나에게 어떤 씨앗을 주러 올까요? 가슴 활짝 펴고 맞이해 보러 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그림동화책 이야기는 씨앗입니다. 아, 씨앗. 네, 제목은 신기한 씨앗가게. 이 신기한 씨앗가게는 일본 작가 미야니시 다스야 선생님 그림이고요. 김수희 선생님께서 옮겨주셨으며 네. 미래의 아이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미야니시 다스야 작가 하면 누구나 그 녀석 맛있겠다. 이 선생님 아닌가? 하고 시리즈가 바로 떠오를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책이죠. 그럼 모두 같이 어떤 씨앗을 심을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요. 신기한 씨앗가게. 들판을 걸어가던 꼬마 돼지가 신기한 씨앗가게를 보게 되었어요. 너구리 아저씨, 신기한 씨앗가게라니 어떤 씨앗이에요? 우리 가게 씨앗은 아주 신기하단다. 돼지야, 이 하얗고 차가운 씨앗을 땅속에 심어보렴. 우와, 정말 하얗고 차가운 씨앗이네. 꼬마 돼지는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러자 너구리 아저씨는 이상한 주문을 외웠어요. 지영님, 네. 너구리 아저씨는 어떤 주문을 외웠을까요? 씨앗을 주셨으니까 잘 자라라는 주문을 외우지 않았을까요? 오, 좋습니다. 저는 네. 왠지 씨앗에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은 주문요. 제목이 신기하다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너구리 아저씨를 보러 가게요. 네. 씨, 신통방통, 씨앗. 너구리 아저씨가 이상한 주문을 외우자 나무가 쑥쑥쑥 자라더니 우와, 눈사람이다. 돼지야, 이 하얗고 차가운 씨앗은 눈사람 씨앗이란다. 그래요. 하얗고 차가운 씨앗은 바로 눈사람 씨앗이었어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눈사람. 상상이 가나요, 지영님? 네, 지금 상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눈사람을 매달고 있는 나무가 과연 있을까요? 그쵸, 고드름은 봤잖아요. 네, 고드름 봤어요. 그런데 딱풀부대가 있으니까 눈사람 나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얼마 전에 딱풀 이거 있었죠. 네, 맞아요. 네,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세상일 것 같아요. 너구리 아저씨 씨앗이 궁금해서 얼른 또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꼬마 돼지야, 다음은 이 고리 모양의 씨앗이야. 이 씨앗도 신기하지. 라고 말하며 땅속에 씨앗을 심고는 또 주문을 외웠어요. 씨, 신통방통, 씨앗. 그러자 이번에도 쑥쑥쑥 나무가 자라더니 우와, 도넛이다, 도넛. 우와. 꼬마 돼지야, 고리 모양의 씨앗은 도넛 씨앗이란다. 도넛이 잔뜩 달린 나무 네. 어떠신가요? 도넛 나무요? 네. 와, 지금 이 시간에 도넛과 커피를 좀 먹고 싶은데 저도 길러보고 싶은 나무인데요. 맞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신나게 놀면서 도넛 따먹으면서. 네, 맞아요. 지영님처럼 커피 네. 한 잔 마시고 도넛 한 입 먹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내가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꼬마 돼지가 도넛을 먹는 동안 우리는 또 노래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G.O.D가 부릅니다. 하늘색 풍선. Okay, I'm a cheerleader now.
하늘색 풍선이 밝게 웃는 너이지. 그래 바로 이거지. G.O.D의 힘이지. 열려있어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걸.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걸. 너희가 있는 걸 모두 웃는 얼굴 되는 걸. 하나 되어 앞으로 가는 걸. 난 데니 말은 되지 하나 둘 셋 늘어난 하늘색 물결 속에 나 이제 내가 바라던 간절히 원했던 그 꿈속에 이제 너희들이 꿈을 찾게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 이제껏 우리 지켜줬듯이 걱정 마 너희를 지켜줄게 반드시. 달아나는 하늘색 풍선은 우리 맘속에 영원할 거야. 너희들의 그 예쁜 마음은 우리가 항상 지켜줄 거야. 너무도 많은 시간 지나가 필요 없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서 나라고 생각한 나의 부지런 마음 알게 한 너희들의 함성만이 남아 가슴속에 남아 나의 힘의 원천이라 생각하는 나의 마음 오라. 함께 웃을 수 있지 울을 수 있지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언제나 함께하지. 데니 계산 호이와 태우 그리고 난 누구 너희들과 함께 기분 나누며 때론 실망시켜 가며 서로 아껴. 너무나 자랑스러운 하늘색 풍선 없어 이제 난 불안한 건 나 큰 형으로서 약속해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며 너를 기다릴게. 달아나는 하늘색 풍선은 우리 맘속에 영원할 거야. 너희들의 그 예쁜 마음을 우리가 항상 지켜줄 거야. 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아껴주는 너희들의 그 사랑이 고마워. 달아나는 하늘색 풍선은 우리 맘속에 영원할 거야. 너희들의 그 예쁜 마음은 우리가 항상 지켜줄 거야. 달아나는 하늘색 풍선은 우리 맘속에 영원할 거야. 너희들의 그 예쁜 마음은 우리가 항상 지켜줄 거야. 달아나는 하늘색 풍선은 우리 맘속에 영원할 거야. G.O.D의 하늘색 풍선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꼬마 돼지는 도넛을 맛있게 먹었겠죠? 네, 맛있게 먹었겠죠? 이번엔 알록달록 둥실둥실한 씨앗이야. 한번 심어보렴 꼬마 돼지야. 꼬마 돼지는 기뻐하며 씨앗을 심고 너구리 아저씨가 이상한 주문을 외우자 쑥쑥쑥 나무가 자라 풍선이 열렸어요. 알록달록 둥실둥실한 씨앗은 바로 풍선 씨앗이었죠. 너구리 아저씨가 다음 씨앗을 소개하려 하는데 아저씨 이 구멍 숭숭 뚫린 씨앗도 심을게요 하고는 꼬마 돼지가 마음대로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주문을 외웠어요. 씨 신통 반통 씨앗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너구리 아저씨가 덜덜덜덜덜 떠는 사이 쑥쑥쑥 나무가 자라서 우와 이건 도망쳐 돼지야 도망쳐. 어떤 씨앗이어서 너구리 아저씨와 꼬마 돼지가 도망을 쳤을까요, 지영님? 오, 무서운 씨앗인 것 같아요. 네. 가시나 뭐 외래종 식물 아니면 뭘 잡아먹는 뭐 그 식인 식물 막 이런 건가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네. 식충식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얘기해주고 제가 놀랐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씨앗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구리 아저씨가 벌벌 떨면서 말할 정도면 맞아요. 네. 구멍 숭숭 뚫린 씨앗은 벌집 씨앗이란다. 너구리 아저씨 벌집 씨앗은 필요 없어요. 남은 씨앗 전부 주세요. 벌떼를 피해 달아났다가 겨우 돌아온 꼬마 돼지가 말하자 너구리 아저씨는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씨앗을 주었어요. 이걸 줄게. 어려울 때 이 씨앗을 심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너구리 아저씨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싱글벙글 웃으며 꼬마 돼지는 걸어갔어요. 지금부터 도넛 씨앗을 씌워서 달콤한 도넛을 잔뜩 먹어야지. 꼬마 돼지도 달콤한 도넛 씨앗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도넛 씨앗을 심어서 도넛을 잘 따먹을 수 있을지 우리 따라가 봅시다. 네, 따라가요. 그런데 달콤한 도넛보다 쫄깃한 돼지가 나는 더 먹고 싶은데 하며 늑대가 툭 튀어나왔어요. 돼지 살려! 꼬마 돼지 살려! 하고 도망가던 꼬마 돼지가 가만 그렇지? 하며 하얗고 차가운 씨앗을 재빨리 심고는 이상한 주문을 외워 눈사람 나무를 자라게 해서 눈사람 속에 숨었어요. 틀림없이 이 근처에 통통한 돼지 새끼가 있었는데 뭐야 이 눈사람은? 눈이 녹자 돼지 꼬리가 드러나 떼굴떼굴 굴러 눈사람 못으로 도망가며 꼬마 돼지는 둥실둥실한 씨앗을 심고 씨 신통방통 씨앗 하고 주문을 재빨리 외우자 나무는 자라 풍선나무가 되었어요. 둥실둥실 두둥실 풍선을 잡아타고 도망가던 꼬마 돼지는 똑같이 풍선을 타고 쫓아오는 늑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가 너구리 아저씨가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주신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씨앗을 생각하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씨앗을 심고는 이상한 주문을 외웠죠. 신통방통 씨앗.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너구리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아저씨가 주신 씨앗마다 신기했기 때문에 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얼른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잡았다 하고 늑대가 꼬마 돼지를 삼키려는 순간 그때였어요. 쑥쑥 나무가 자라더니 공룡 씨앗이었어. 공룡. 꼬마 돼지도 놀랐지만 늑대는 훨씬 더 놀랐죠. 그래서 살려줘! 늑대 살려줘! 늑대!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늑대가 도망가는 동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보물.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의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오는 동안 늑대는 잘 도망갔겠죠. 너구리 아저씨가 주신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씨앗은 공룡 씨앗이었어요. 늑대가 도망가고 난 뒤에야 꼬마 돼지는 안심을 했답니다. 혼자 있게 된 꼬마 돼지는 신기한 씨앗은 정말 신통방통해서 놀랍긴 하지만 아무래도 난 보통 꽃씨가 좋아. 라며 웃었답니다. 네. 지영님, 네. 네, 재밌게 들으셨죠? 네, 재밌었습니다. 신기한 씨앗 중에 가지고 싶은 씨앗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어떤 20대들의 열정을 보면서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때가 그립군요. 그 씨앗, 네. 주십시오. 저는? 네. 그 씨앗 줄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씨앗 가지고 싶으세요? 도넛 씨앗이요. 그렇군요. 네, 키워놓고 매달려 있는 도넛을 배고플 때마다 따먹는 거죠. 상상만 해도 재밌죠? 네. 씨, 앗, 신통방통, 씨앗. 오늘은 신기한 씨앗 가게라는 그림 동화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고 세대를 어우르며 볼 수 있는 그림 동화책이죠.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그림 동화 속처럼 놀아보고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존재로서 아름다운 우리와 나,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전달해보며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라이팬을 타고 가는 도둑고양이라는 김융 시인의 동시집과 일본 작가 미야니시 다스야 글 그림책 신기한 씨앗 가게를 들고 나와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3월에 듣는 동화 동시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마음을 움직이는 달, 속삭이는 바람의 달, 봄의 달, 잎이 터지는 달이라고 3월을 표현하는 말들이 모두 희망적으로 좀 들리기는 한데요. 여러분의 3월도 희망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동화랑 동시랑도 4월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건강하게 보람되게 그러면서도 일상의 편안함이 잔잔한 3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세 달에 배워요. 지금까지 동화의 김정자, 동시에 이지영이었습니다. 이무진이 부르는 소녀시대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해 하며 키스해주었네. 얼굴은 빨개지고 놀란 눈은 커다래지고 떨리는 내 입술은 바람빛깔 파도 같아. 너무 놀라버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낼까 웃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스쳐가는 얘기뿐인걸. 피아노.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아직 22이어도 막내 동생이어도 어리다고 못하진 않아요.